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과거 2년에서 3년을 힘들게 기다리셨던 분들이 다시 4년 후를 기약해야 할 수도 있는 굉장히 조심해야 할 이벤트가 있어서 제 경험과 함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마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이벤트는 바로 업비트에서 7월 3에서 7월 16일 약 2주 동안 벌이는 천하제일 단타 대회입니다. 제가 빗썸에서는 종종 이런 투자 수익률 대회를 개최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업비트는 최초라고 하고요. 자, 제1회 투자 메이저리그라고 하면서 총 상금 규모 약 10개의 비트코인, 약 10억 원 정도의 상금을 걸고 대회를 진행한다. 근데 업비트가 왜 안 하던 이런 것을 하게 됐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름 이유가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자체적으로 보더라도요. 이 3월 달 비트코인이 1억 원 찍었을 한창 좋을 때 대비해서 현재 6월 한 20일경에 거래량이요. 1거래량이 무려 13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업비트의 수수료 수입도 굉장히 줄어든 데다가 그리고 뭐 예전만 하더라도요. 업비트는 한국 시장의 한 90%를 독차지하고 있는 엄청난 독점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 문제가 되는 건 작년부터 빗썸이 미친 듯이 쫓아오기 시작하죠. 뭐 제로 수수료 정책을 쓰고 또 여러 가지 핫한 코인을 상장을 시키면서 수많은 단타꾼들을 정말 싹쓸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빗썸이요. 현재 한국 시장의 약 33%를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업비트의 약 90% 정도의 점유율을 63%까지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비트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고육지책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리그 일단 대회 기간을 먼저 보시면요. 일단 뭐 참가 신청도 받고 준비도 하고 뭐 리그 실제 대회 기간, 뭐 수상자 발표 등등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리그 기간입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공교롭게도 위험한 시기인 것 같다는 생각에 지금 노파심의 영상을 만든 건데요. 왜 위험하냐면요. 첫째, 지금 알트코인 투자자들 굉장히 힘든 시간입니다. 뭐 이걸 손절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 정도로 낙담하고 있을 때 갑자기 뭔가 불꽃놀이가 터진다. 이분들을 굉장히 유혹을 할 수 있다. 위험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둘째, 역시 공교로운데요. 그 예전 소개해드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7월 19일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근데 그 직전에 리그가 시작돼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법이 시행되면 그 이후에 혹시라 모르잖아요. 뭐 이 대회를 함으로써 뭐 사회의 물의를 일으킬 만한 뭐 수익률이 벌어지거나 뭐 이 신문지상에 뭐 나올 수도 있겠는데 그 법이 적용되는 기간이 아니니까 공교롭게도 그 전에 딱 끝나버린다.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알트 투자자들을 유혹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시기다. 보여서 제가 계속 노파심의 영상을 만든 거고요. 자, 리그를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요. 첫째, 기초 자산이 1,000만 원 이상인 고래 리그, 세력들의 리그, 그리고 1,000만 원 미만인 원금을 가지고 시작하는 새우 리그로 구분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거 정말 내 돈을 걸고 하는 겁니다. 가상 머니를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수익률 조건이 있겠죠. 뭐 회전율이 뭐 100% 이상이어야 되거나 여러 조건이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위험한 점을 제가 뒤에서 실내는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왜 위험한지를. 그러나 여기 리그 대상 종목 및 마켓을 보면요. 이게 왜 위험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코인을 가지고 하느냐 대회를 업비트에서 거래 지원되고 있는 코인인데요. 역시 뭐 원화 마켓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러나 BTC 마켓과 USDT 마켓 최근에 상장까지 됐었잖아요. 물론 업비트 입장에서는 BTC 마켓, USDT 마켓을 활성화시키고 뭐 수수료가 여기는 0.25%로 알고 있습니다. BTC 마켓은요. 굉장히 비쌉니다. 원화 마켓은 0.05%보다 5배가 높은 수수료를 가지고 있음에도 왜 위험할까요? 유동성이 없습니다. 거래량이 작고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들이 여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장난을 엄청나게 쳐서 개미들을 물리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뒤에 그건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또 하나, 굉장히 참 보고 눈을 의심했는데요. 리그 기간 중에 업비트의 신규 거래 지원된 디지털 자산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때 어떤 코인들을 몇 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상장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장된 코인들이 얼마나 이 대회 기간 중에 사고 팔리겠습니까? 아마도 뭐 불꽃쇼를 벌이면서 굉장히 많은 개미들을 유혹할 수 있겠다. 이거 물리면 이제 답이 없을 겁니다. BTC 마켓도 그렇고요. 자, 그러면
대회 기간마저도 똑같습니다. 이런 걸 빗썸이 질 수가 있나요? 이런 거라면 뭐 단타 뭐 이런 거는 예전에 사실 코인빗 예전 분들은 아실 겁니다. 코인빗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래소가 있었죠. 투기꾼들을 양산하는. 근데 거기는 제가 알기로 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메이저 거래소에서는 빗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빗썸이 천하제일 단타 대회를 업비트 공지 이후로 2일 만에 개최를 합니다. 여기는 7회예요. 사실 빗썸이 원조고요. 판돈을 무려 3배를 올립니다. 아까 업비트가 10억이니까 30억 규모. 원래는요, 빗썸도 예전에 할 때는 1억에서 2억 규모로 이렇게 했었다고 하는데요. 업비트가 10억 하면 화끈하게 압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바로 이걸 이틀 후에 공지를 합니다. 재밌는 건요, 신청 기간만 다르겠죠. 왜냐면 빗썸이 이틀 후에 공지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대회 기간, 집계 기간, 시상 발표, 상금 지급 정말 다 똑같습니다. 업비트 너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리그 배정 역시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빗썸이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업비트가 빗썸 거를 카피를 해서 만들었다 보시면 되고요. 고래리그 1,000만 원 이상, 새우리그 1,000만 원 미만인데요. 예전에는 저도 찾아보니까요, 빗썸이 고등어 리그라고 여기 고래랑 새우 사이에 고등어 리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같은 조건으로 지금 업비트랑 붙겠다고 하고요. 또 하나, 빗썸이 업비트를 또 압도할 수 있는 근거라고 할까요? 차별점이라고 하면 투자 손실금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이 단타 대회에 참여를 하면 얼마나 많은 개미들이 물리겠습니다. 물리겠습니까? 그래서 빗썸이 이분들을 이제 걱정해 주는 차원에서 자, 손실 발생한 빗썸 10,000명 고객 선착순입니다. 선착순으로 인당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뭐 어떤 등급이 낮은 고객에 한해서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이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 사실을 알면서 굉장히 위험하구나 싶었는데, 첫째, 최소 1만 명 이상은 손해를 본다. 맞죠? 선착순 10,000명입니다. 최대 20만 원 지원한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개미들이 물릴 것인가. 뭐 대회를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밖에서 단타를 치시든지 간에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둘째, 빗썸은요, 지금 손실지원금이라는 명목 하에 10,000명 곱하기 20만 원 하면요, 최소 20억 원입니다. 20억 원에 상금 30억 원. 그러면 지금 빗썸이 쓰는 돈이 얼마인가요? 50억 원을 쓴다는 건데요. 최소 빗썸은 50억 원보다 더 벌 수 있다는 자신감에 이 투자 대회를 했구나. 이거 빗썸 좋은 일 하는 거고, 당구장, 뭐 도박을 하면요, 뭐 하우스 이 주인이 돈 벌고 당구 내기를 하면 당구장만 돈 벌잖아요. 빗썸만 돈을 버는 축제겠구나. 이거를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왜 지금 하지? 그리고 왜 위험할까? 사실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사례, 제 뭐 경험과 더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희망이 없을 때, 아까 알트코인 힘들고 어려울 때 단기간의 희망을 누군가가 주는 뭔가가 나타난다면 거의 사기칠 때 나오는 얘기인데요. 꼭 사기가 아니더라도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비트코인 투자자들 현재 힘들어 죽겠는데요. 우리 계속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아, 비트코인, 이더리움 조금 더 사둘 걸. 아, 너무 아쉽다. 뭐 사고 싶다. 아니면 있는 분들은 더 사둘 걸. 그리고 비트와 이더리움을 현재 이렇게 상회하는 예전 사이클에 대비해서 이 수익률을 넘는 알트코인이요.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255만 개인가 뭐 이 알트코인들이 있었다고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정말 뭐 다섯 손가락, 열 손가락 안에 꼽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솔라나나 뭐 온도코인. 솔라나도 최근에 좀 떨어져서 뭐 힘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무튼 이 비트 이더보다 많이 올랐었잖아요. 요런 거 좀 더 살 걸 하고 있는 판국에 자, 이런 대회가 벌어지면 참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그리고 또 이런 트레이더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벌써 제 눈에 몇 명 보이는데요. 탑 트레이더, 이분들은 실력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떨어진 판국에요. 저 더 떨어질까봐, 뭐 이동 평균선, 뭐 이거 추세 뚫고 내려와서 저 싹 다 팔았어요. 근데 만약에 이동 평균선 뭐 몇 일치를 추세를 뚫고 올라가면 저 다시 살 겁니다. 그러면 개미들이 볼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친구는 영웅이겠죠. 아, 이거를 피했다고, 손실률을 피했다고, 그러면 이 친구가 또 산다고 할 때 나도 사야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분은 영웅으로 등극을 합니다. 실제로 실력이 있으시겠지만 반대로 100명 중에 99명은요, 이거를 따라할 수도 없고요. 따라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면 다 잃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탑 트레이더라고 하는 분들조차도
이번에 성공을 했다 쳐요. 그러나 뭐 젊은 분이라고 치면요. 이분들이 60세, 70세까지 그 자산을 유지할 수 있을까? 트레이딩을 그렇게 잘하면요. 폴튜드 존스가 되는 거고요. 제시 리버모어가 돼서요. 뭐 위인 전기를 써야 될 정도로 트레이딩 시장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쳐다보시지 마셔라. 아무튼 이런 힘든 판국에 뭐 트레이더들이 나타나서 막 영웅 스팟라이트를 받고 뭐 이런 껄껄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단타 대회가 딱 열립니다. 그럼 무슨 상황이 벌어지나요? 이거 한번 해볼까? 뭐 단기간에 만회를 해야겠죠. 근데 이런 대회에 참여하면 당연하겠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는요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선물 트레이딩 대회가 아닙니다. 선물로는 벌 수 있겠지만 이거는 현물 대회이기 때문에 비트 이더 메이저로는 수익을 거둘 수 없다. 자, 그러면 아까 뭐 노파심에 말씀드린 낮은 시총의 코인 또는 거래량이 낮은 뭐 비트코인, 그 BTC 마켓이나 USDT 마켓에서의 코인들 또는 김치 코인 최근에 뭐 상장 폐지로 이슈로 인해서 뭐 크게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 오히려 뭐 장점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이 대회에 한해서는 자 보세요. 업비트 빗썸에만 뭐 90% 이상 거래가 되는 뭐 유통이 되는 코인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대회 때문에 그 코인을 막 끌어올리겠죠, 세력들이. 그러면 해외에서는 끌어올릴 물량이 없습니다. 업비트 빗썸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치 코인이 이런 대회의 타겟이 될 수도 있다. 자, 낮은 시총, 거래량 낮은 BTC 마켓, USDT 마켓, 김치 코인의 불꽃 파티가 벌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대회 참가 중인 개미들이 막 미친 듯이 끌어올리고 개미들이 붙는 거의 뭐 합법적인 저는 도박장이 연출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빗썸, 업비트가 지금 동시에 하고 있죠. 뭐 누가 최고일 거 가리는 것처럼 아마 이런 모양새가 이루어질까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의 경험은요. 22년, 23년도 힘들었지만요. 뭐 테라루나 FTX도 있었지만 18년에서 20년 거의 뭐 초중반까지 이때는요. 정말 희망이 1도 없었습니다. 이런 길고 긴 암울했던 시절엔 뭐를 해야 됐을까요? 4848로 많이 하자. 저도 이런 생각을 갖고 정말 4848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더리움 차트인데요. 자, 2018년, 뭐 19년, 20년 차트입니다. 한때 여기 243만 원 정도로 치솟았던 이더리움이요. 정말 쭉 뭐 박상기에 난 거치고 하면서 요때가 아마 뭐 9만 2천 원쯤 했었을 것 같습니다. 9만 2천 원 찍고 또 오르는가 싶더니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해서 이더리움은요, 거의 뭐 2년, 3년 내내 바닥을 기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때마침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시기에 뭐 제가 좋다고는 썼지만 아까 그런 악마 같은 이벤트가 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도 잡코인이 펌핑되고 가두리 펌핑, 뭐 코인의 입출금을 막아서 이제 자기 안에서 막 펌핑질이 나오는 걸 이걸 가두리 펌핑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18년, 19년이요. 물론 22년도 있겠지만 가장 리딩방이 문전성시를 잃었던 시절이 저는 18년, 19년, 20년 때까지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때 당시 기사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20년도 6월 달까지도 이런 가두리 펌핑이 있었나 봅니다. 가두리 펌핑의 시작하면서 입출금을 막아버렸으니까요. 코인이 올라가도 다른 거래소와 맞춰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타 거래소 대비 60% 이상 급등한 코인들이 넘쳐나더라. 사실 60%는 이거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약과 중에 약과입니다. 60%는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막 치솟습니다. 나중에 물리면 답이 없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게 매일경제 기사였는데요. 지금은 관망할 때 소액 단타 투자는 가능. 이것도 좀 눈을 보고 의심을 한 게 매일경제에서 소액 단타를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이때가 얼마나 암울했었는지 아시겠죠? 물론 이해는 가지만 좀 그렇다. 매일경제에서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니죠. 그리고 빗썸 이게 18년 8월 18년은요 그냥 내내 이런 식의 가두리 펌핑 뭐 잡코인 펌핑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빗썸이 가두리 거래 논란 시세 차이 고려해서 입출금을 재개해라 아니면 시장이 왜곡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논란이 있었고요. 또 19년도 11월에도 이때는 업비트가 또 해킹을 당했었다고 합니다. 해킹은 뭐 이런 보안상의 이유로 코인의 입출금을 막는 게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됩니다만 세력들은 이해를 해주지 않죠. 이 또 그새를 못 참고 개미들을 이렇게 유혹하기 위해서 2주간 입출금 막혔을 때 어떤 무법지대로 변환했는가? 이게 이제 이 19년 당시에 그 기사 안에 있었던 그 캡처 화면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추억의 잡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약과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많이 펌핑이 된 것 같진 않은데 여기 보시면 뭐 디마켓 115%, 디센트럴 랜드만 살아남았죠. 이때 당시 12 십스, 뭐 썬더코어, 에드엑스 뭐 모르는 코인들, 지금 없는 코인들이 굉장히 이제 펌핑을 하면서 개미들을 유혹했었다. 개인적으로 이때 저도 뭐 디마켓이나 리퍼리움으로 열심히 단타를 쳤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과거에 상장됐을 때 혹은 BTC 마켓에서 뭐 입출금을 막아버렸을 때 작은 시총 코인의 각종 펌핑의 예시를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그 중에 최고봉은 아마도 이 기록을 깨는 코인은 뭐 앞으로도 뒤로도 나오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18년 4월 아마 오래되신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미스릴이라는 코인이 있었죠. 빗썸에 상장됐다 지금은 없어졌는데요. 하루 동안 상장되자마자 무려 115배, 11,500%가 올랐었다가 폭락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빗썸이 뭐 우리도 놀랐다고 하는데요. 이런 거 정말 사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요. 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뭐 샀다고 하더라도요. 팔 수가 없고 다시 떨어져 버려요. 서버가 마비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서버 마비하니까 생각나는 게 비트코인 캐시 예전에 뭐 에어드랍 해준다 하드포크 된다고 하면서 17년도 말쯤에 빗썸에서 서버 다운됐던 거 기억나시죠? 뭐 빗썸을 고소 한 해 만에 했던 그때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 건 사봤자 팔 수 없을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이래도 안 사 좀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TC 마켓 이게 거래량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근데 이때는 좀 유동성이 있었던 것 같네요. 거래량이 낮은 코인을요 펌핑을 시키면 호가창이 텅텅 비어 있기 때문에 막 순식간에 뭐 몇백 퍼센트 금방 올라가거든요. 근데 개미들이 그걸 산다. 나중에 물리면 절대 회복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코인들 뭐 1900% BTC 마켓이거든요. 1300%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요. 문제는 이거 사면 답이 1900%는요, 뭐 사이클 두 번 돌아도, 뭐 상장 폐지 안 하면 다행이죠. 이거는 회복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코인도 제가 몇 번 예전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인젝티브 코인은 BTC 마켓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코인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 샀었는데요. 사실 그렇게까지 소개를 안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요. 작년에 이 인젝티브라는 코인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해서 떠들썩했던 거 아마 이거 기억나신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작년에 올랐던 거 해봤자요. 21년도에 그 BTC 마켓 코인 입출금 막아버리고 올랐던 거에 비하면요. 이거는 굉장히 귀여운 상승세에 지나지 않는다. 반대로 얘기를 하면요. 이때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저는 이때 언제 팔아가지고 이때 이후로 한 번도 들고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때 물리면 사이클 몇 번 돌아도 회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코인들조차도 BTC 마켓에서 장난을 치면 크게 물릴 수 있다. 그리고 니어 프로토콜도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나쁘지 않은 코인이죠. 그래서 예전에 들고 있었지만 역시 이때는 아마 21년도 말이었나 봅니다. 이때가 원화 상장을 했던 걸로 기억을 나는데요. 그래서 저도 BTC 마켓에서 사고 들고 있었는데 원화 상장이 되니까 또 뭐 세력들이 막 끌어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11,000 사토시 정도 했던 게 뭐 95,000 사토시까지 올라버렸다. 만약에 혹시라도 들고 계신 분들 이런 코인들을 들고 있는데 뭐 세력들이 올려주고 하면 매도를 할 수는 있겠죠. 매도를 걸어놓고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걸 뭐 사가지고 뭐 투자 대회를 참여하거나 단타를 한다는 거 이때 물리면 정말 답이 없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다시 한번 지금은요 좋은 코인을 거의 올해 안에 올해 중에서요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정말 기가 막힌 시기잖아요. 최근에 보니까 아발란체도 좀 세력들이 팔아서 떨어뜨린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저는 아발란체도 좀 샀었습니다. 이런 좋은 코인을 싸게 살 수 있는 정말 저로운 시기에 이런 뭐 불꽃놀이 단타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작은 시드마저도 완전히 녹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요 상승장 대세 상승장 분명히 올 텐데 그때 손가락 빨고 쳐다보게 될 겁니다. 왜 그러게 될까요? 지금 내가 단기간에 지금 물렸던 거, 손실 본 거를 만회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정말 얼마 기간을 남기지 않고 망해버릴 수 있다. 상승장 올 때 정말 쳐다보셔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타 대회 때 좀 조용히 그냥 뭐 그렇게 펌핑 뭐 이렇게 하면서 현란하게 개미들을 유혹을 안 했으면 좋겠지만 글쎄요, 업비트와 빗썸이 경쟁을 하듯이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높아심에 이런 영상을 찍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에 왔습니다. 과거에 3년 잘 기다리셨는데요. 잘못하면 정말 끔찍한 4년 더 기다리셔야 된다. 고 합니다. 제 경험이에요. 이더리움 차트를 그래서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요. 그 전에 어떻게 이걸 그렇게 잘 아느냐? 제 경험에서 나온 말이죠. 제가 뭐 겪어봤기 때문에 아는 거고요. 자, 이더리움 차트인데요. 이게 이제 18년도부터 20년도, 21년도까지요. 제가 뭐 박상기에난 겪고 뭐 수많은 풍파를 겪은 이 정말 대세 하락장 정말 암울했었거든요. 이때요, 제가 운이 좋게도요, 사실 단타로 해서 몇 천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심지어. 벌었지만, 그러나 이미 많은 돈을 과거에 17년도에 많이 잃은 상태인데다가 20년도 말쯤, 아마 뭐 요때 어디 지금 우리가 현재 와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년도 말쯤에 정신을 차려보니까요, 이미 뭐 메이저 코인들 가격이 더 크게 올라버려서요, 매수를 많이 할 수도 없는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많이 못 샀었습니다. 그래서 불꽃놀이 저는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결국 18년도부터 3년간 매수하고 그냥 가만히 뒀던 우리 오전반 선생님과는 21년도에 엄청난 격차가 나는 걸 눈으로 체험을 하고 단타는요, 엄청 성공해봤자 어차피 남는 게 없다는 걸 깨닫게 됐는데요. 혹시라도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불꽃놀이에 참여해서 다시 4년 후를 기약해야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